예,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사실상 장관으로서 국회 첫날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답변 중에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나온 담당 검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말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일부 야당은 수사 지휘라면서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등은 조국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압수수색의 논란 부인의 전화를 건네받아서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배려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지휘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이승필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통화 사실을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왜 통화했느냐고 묻자 부인이 너무 놀랐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 수사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자 한국당은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잠시 뒤 다시 시작된 질의에서 법 위반이란 지적이 또 나왔지만 조 장관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지금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죠. 제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인이 놀라지 않게 신속히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한 것이지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예, 야당은 이것이 수사 개입이라면서 조국 장관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핵 소추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30분 정해야 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수사 검사 통화 사실이 공개되자 정회 후 곧바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명백한 수사 개입입니다. 직권 남용이고 이거는 뭐냐?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사유. 조 장관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자체가 수사 개입이자 이권 청탁이라면서 조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 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거지만 법 위반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가 과반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일단 장관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찬성해도 실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정치연대 모두 탄핵 소추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당 모두 조 장관의 전화는 매우 부적절하지만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조국 장관의 전화 통화가 부적절하다는 데 초점을 맞춘 야당과는 달리 여당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야당 의원에게 직보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누가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를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허진 기자. 대정부 질문에 나선 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 정보가 야당 의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야당 의원한테 이렇게 직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정확한 범인을 색출해서 밝혀야 됩니다. 검찰이 스스로 조사해서 밝히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가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야당과의 검찰 비선 라인을 찾아내고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했다는 내용은 조국 장관 그리고 부인
고려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대단히 놀랍고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이낙연 총리도 검찰 수사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교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 검증 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죠. 박소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끝났습니까? 네, 대정부 질문은 약 1시간 전인 7시 20분에 끝났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돼서 한 5시간 동안 이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는데요. 사실상 조국 청문회라고 부를 정도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은 조국 장관에게 집중됐습니다. 예, 중간에 한국당이 의총을 했었고 민주당도 지금 대정부 질문이 끝난 다음에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건 계속됩니까? 네, 민주당의 의원총회는 약 20분 전인 7시 50분에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부터 바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약 3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서 이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빨대는 누구냐라면서 의원의 정보 입수 과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이주영 부의장이 한국당 긴급 의총을 위해 정회를 선언한 건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라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당도 조국 장관이 수사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중간에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조 장관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을 선처해달라 이런 탄원서를 냈다는 것이 공개가 됐는데 이걸 놓고도 공방이 오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11년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조 장관이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공개하면서 언행 불이치로 장관 자격이 없다고 했고 조 장관은 인간적인 예의로서 보석 탄원서를 썼다면서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평소에는 재벌 비리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되고 많은 형량을 줘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합니까?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은 조 장관을 장관으로 부르지 않는다든가 사실상 보이콧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 장관이 인사말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서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유와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자를 이게 180도 돌려서 조 장관의 인사를 받지도 않기도 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조 장관을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법무부 관계자, 교수, 전 민정수석 등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답변은 조국 장관과 이낙연 총리가 대부분 답변했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조국 장관과 관련한 국민들의 분노를 짐작하고 있다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 장관의 수사 검사와의 통화가 부적절하다고도 했습니다. 예, 박소연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조 장관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전화 통화를 놓고 인사권자의 부정 청탁이라면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도 역시 곧바로 입장을 내고 조 장관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놀라지 않게 수색을 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이며 압수수색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대검은 나흘간 조국 장관이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있는 대검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가 논란이 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5시 45분쯤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이 먼저 몸이 아픈 아내를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며 담당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담당 검사가 통화 이후 이 과정이 심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배우자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 건네받은 전화로 통화를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는 누가 전화를 걸었든 장관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검사와 통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검사들의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부정한 청탁이라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경심 교수가 충격을 받아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정 교수의 전화를 받은 조 장관이 건강이 염려돼 전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이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